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민범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비욘디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올해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교수 생활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올해 뜻한 바가 있어서 저랑 뜻이 맞는 교수 셋이 나와 가지고 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듣는 이비인후과라는 병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돌발성 난청 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소리 없이 무서운 돌발성 난청"이라고 잡았는데요. 우리 돌발성 난청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갑자기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그런 질환이고, 이게 왜 무섭냐면 치료가 잘 안 되면은 이게 영원히 영구적인 장애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것도 불안하고 무서운데, 이게 이제 치료가 안 되면 영구적인 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고, 치료가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테로이드, 뭐 수술, 고압산소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치료가 여러 가지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오늘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요런 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발성 난청은 333 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3 이라는 게 뭐냐면 3일 이내 아주 빠른 시간에 이제 난청이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30 데시벨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리의 크기는 이제 우리가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요 30 데시벨 이상의 난청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연속된 3개 이상의 주파수. 어떤 주파수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파수 중에 연속된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난청이 생기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는 이제 한쪽 귀에 생깁니다. 그래서 양쪽에 생기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있지만 주로 한쪽 귀에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이고, 뒤에도 약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달팽이관이나 아니면 달팽이관보다 더 깊숙한 뇌로 가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난청이 생기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팽이관 문제가 아닌 난청의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중이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고막에 구멍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질환, 전음성 난청이라는 다른 질환들은 수술이나 다른 치료로 우리가 교정이 가능을 한데, 이 감각신경성 난청은 수술을 한다고 청력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구적인 장애를 남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병이고요. 1 년에 이제 보고상으로는 10만 명당 한 5 명에서 20 명, 우리나라 5천만 명 기준으로 본다면 한 2,500 에서 1만 명 정도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귀의 구조를 보면요. 귀는 이제 우리 귓바퀴가 있고요. 귓구멍이 있고 고막이 있죠. 그리고 고막 안에 고막과 달팽이관을 연결해 주는 작은 뼈들, 이속골이라는 뼈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 달팽이관이 있고, 그리고 평형기관, 전정기관이 있고, 달팽이관에서 뇌로 가는 청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난청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 전음성 난청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달팽이관 전에 고막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귓구멍에 문제가 있든지 고막하고 달팽이관을 연결해 주는 작은 뼈에 문제가 있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요.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달팽이관보다 깊숙한 뇌로 가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돌발성 난청, 오늘 주제가 되는 돌발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되겠습니다. 난청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리의 높낮이,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죠. 소리의 높낮이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소리의 크기, 데시벨로 얘기하는 소리의 크기,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난청의 정도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은 우리가 이제 난청의 소리의 알아듣는 역치, 크기의 정도를 20 에서 25 데시벨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요 사이에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정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요거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에 난청이 시작되는 걸로 보는데, 난청의 정도를 뭐 40 데시벨 이내는 경도 난청,
그다음에 뭐 70 데시벨 이상은 고도 난청, 90 데시벨 이상은 심도 난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어떤 소리가 이제 주파수별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주파수만 일정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이 3개 이상의 주파수가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고 그 정도가 30 데시벨 이상 요렇게 떨어지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제 돌발성 난청 환자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수능 청력 검사 아까 우리가 주파수별 기준 그다음에 소리의 크기에 대한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 놓은 거를 우리가 수능 청력 검사 결과치라고 하는데 그중에 빨간색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정해 놓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상 빨간색은 오른쪽 귀가 되고요. 파란색은 왼쪽 귀가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 귀는 이 주파수가 0에 가까울 정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상인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여기 보면 한 90 데시벨 이상 이제 청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오른쪽에 감각신경성 난청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돌발성 난청으로 보이는 소견이죠. 갑자기 청력이 떨어졌다고 환자가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를 아마 했겠죠. 치료를 하면서 청력의 변화를 보는 건데 3-4일 뒤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한 달 뒤에 봤더니 왼쪽하고 비슷하게 청력이 좋아지는 아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피한 케이스죠. 기분이 좋아지는 케이스인데 이러한 경우 돌발성 난청이 회복되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근데 이 원인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의 원인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한 70-80%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크게 2가지 정도를 저희가 메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달팽이관 안에 염증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달팽이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어디 문제가 생겼거나 요런 것들을 저희가 제일 의심하는 원인들이 되고요. 그 외에 메니에르 병이나 이 외림프 누궁이라는 거는 어쨌든 외상에 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를 심하게 푼다거나 무거운 거를 들었을 때 그랬을 때 달팽이관에 싸고 있는 막이 찢어지면서 생기는 병인데요. 요런 병들도 우리가 돌발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급성 중이염이나 만성 중이염 같은 경우도 중이염에 의한 독소가 달팽이관을 침범해서 돌발성 난청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돌발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 MRI를 찍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달팽이관에서 뇌로 가는 신경의 어딘가에 조그마한 혹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청신경 종양이라고 하는데 요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중에는 대표적으로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계의 항생제 이런 것들이 청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무서운 병이라고 했잖아요. 무서운 병인데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시죠. 예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예후도 저희가 333이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3분의 1 정도는 완전히 회복을 할 수 있고 3분의 1 정도는 회복이 어느 정도 될 수는 있지만 불완전하게 청력이 떨어진 상태가 조금은 좋아지지만 그게 완전해지지는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회복이 안 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이 돌발성 난청의 예후를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난청의 정도, 난청이 어느 정도 심한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난청이 심할수록 이제 예후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청의 정도, 그리고 어지러움의 유무. 어지러움이 동반되면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의 유무, 그리고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예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후 인자가 되고요. 그리고 치료 시기가 돌발성 난청은 아주 중요합니다. 치료 시기가 빠를수록 예후가 좋고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예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린다. 그러면 가능한 빨리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그래프는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질 확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치료를 빨리 해야지 좋아질 확률이 높지 치료가 늦어질수록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치료의 원칙은 저희가 만약에 돌발성 난청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저희가 여기 빨간색으로 써 놓은 스테로이드 이제 먹는 경우 아니면 고막에다 직접 주사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고압산소라는 치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요런 치료들을 하게 되고요.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중이염에 대한 거. 아니면 항암제는 있다면 끊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외림프 누공이라고 이제 달팽이관 막이 찢어진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거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돌발성 난청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뭐 항바이러스나 혈관 확장제 같은 것도 써볼 수는 있겠지만 근거는 사실은 요런 3개의 치료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수술했던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남자 48세 환자분이고 갑자기 무거운 거를 들다가 어지럽고 한쪽 귀, 왼쪽 귀가 안 들린다고 병원에 오셨는데 지금 청력 검사를 보면 오른쪽은 이제 정상에 가깝게 이렇게 청력이 되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청력이 떨어지는 소견을 보입니다. 우리가 달팽이관은 얇은 막이 2군데 있어요. 하나는 정원창이라는 막이 있고 이쪽에 난원창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이 얇은 막은 우리가 코를 심하게 푼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들었을 때 뇌압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막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이 막이 찢어지면 달팽이관 안에 있는 림프액의 형태가 아니면 성상이 변화가 되고 압력이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청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달팽이관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평형기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쪽이 안 들리고 어지러운데 뭔가 코를 심하게 풀었대거나 무거운 걸 심하게 든 이후에 직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 요 최근에 내가 제 환자 중에는 다이빙 한 이후에 생긴 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갑자기 안 들린다. 이런 경우에는 외림프 누공이라는 병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건 수술할 때 모습인데 이게 정원창이라는 달팽이관에 있는 얇은 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난원창이라는 우리 이제 이소골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얇은 막이 있는데 보면 이 이소골을 살짝 건드려 보면 여기 보면 투명한 액체가 여기 비쳐서 살살살 보이는 게 보여요. 이거는 달팽이관 막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림프액이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림프액이 새면 아까 이제 근육을 조금 띄어 가지고 근육으로 요 새는 부분을 메꿔 주고 저희 피브린이라는 응고제를 넣어 가지고 요 부분 새는 부분을 막아 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술로 인해서 청력이 좋아질 수 있는 유일한 난청이 이제 돌발성 난청 중 유일한 타입이 외림프 누공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임상 진료를 할 때 임상 진료 지침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저희가 참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이고요. 미국의 돌발성 난청의 가장 최근의 가이드라인은 2019년에 발표가 됐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먹는 스테로이드, 고막에 주사하는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이제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근거 수준을 여기에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는 누구나 돌발성 난청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치료들도 우리가 근거 의학에 있어서는 아직은 근거가 명확하게 증명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옵션이라는 것도 아주 대단히 연구해서 그래도 근거 수준이 있다고 얘기한 거를 옵션이라고 저희가 주는 거라 스테로이드 치료는 돌발성 난청 초기에 당연히 해야 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스테로이드 치료 외에 처음 치료할 때 고압산소 치료를 같이 하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옵션이 되는 건데 최근에는 제가 이런 고압산소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케이스들을 조금 경험한 바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이 뒤에 조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를 그냥 이제 초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제요법이라고 구제요법은 뭐냐면 초기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처음에 스테로이드나 이런 치료를 했는데
청력이 회복되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에 고압산소 치료를 또 해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러한 고압산소 치료를 이제 초기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하더라도 가능한 한 한 달 내에 시행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 뭐 한 2달, 석 달 지난 다음에 고압산소 치료를 하겠어요 오시면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스테로이드 치료 이후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고압산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한 달 이내에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초기 치료에 실패한 경우 여기에 보면 다른 건 옵션인데 여기에 레커멘데이션이라는 거는 추천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근거 수준이 아주 높다는 얘기거든요. 초기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고막 주사로 스테로이드를 넣는 거는 다 추천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임상진료 지침에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추천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초기 치료에서 돌발성 난청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막 주사로 스테로이드를 넣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는 스테로이드는 저희가 어떻게 쓰냐면요. 고용량을 써요. 아주 높은 용량을 써야 됩니다. 이 돌발성 난청은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후유증을 안 남기고 치료를 빨리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1ml는 되게 고용량이거든요. 이런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하루에 한 번 저희가 이런 걸 펄스 세라피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 어떤 시점에 스테로이드 용량을 확 높여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12알을 한 번에 먹습니다. 그래서 약 드시는 게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치료를 하려면 이런 치료를 해야 되고 대개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런 먹는 스테로이드를 쓰고 서서히 감량을 하게 됩니다.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스테로이드 고용량으로 쓰는 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돌발성 난청에 치료가 안 됐을 때 부작용보다는 이런 것들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고혈당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먹는 스테로이드를 쓰면 당이 막 뭐 어떤 경우에는 한 300, 400, 50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먹는 스테로이드를 쓰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고막에다 직접 주사하는 거를 먼저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테로이드 치료는 이제 속 쓰리거나 이제 속이 불편한 위장관계 증상들 당연히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몸이 붓는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종 같은 게 있고 스테로이드가 몸 안의 호르몬 균형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밤에 멜라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줘서 불면증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테로이드 부작용들이 있고 장기적으로 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쓰면 저희가 부신 기능에 영향을 주고요. 이제 쿠싱 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우리 이제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라는 병들도 스테로이드 오래 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치료는 단기간에 저희가 쓰긴 하지만 어쨌든 부작용이 많은 치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스테로이드를 직접 고막에 주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주사를 하게 되고요. 초기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레커멘데이션 임상진료 지침에서 레커멘데이션이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치료고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먹는 스테로이드가 부작용이 좀 꽤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고막 주사를 먼저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사실은 크게는 없어요. 스테로이드 고막 주사는 크게 부작용은 없고요. 뭐 물론 이제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취는 일단 하고 주사를 하고요. 일시적인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이게 고막 안에 어떤 액체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어지러움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한 뭐 10분 이내에 좋아지는 어지러움이기 때문에 잠깐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가실 때는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고막에 구멍이 남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주 드물기 때문에 요런 거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했을 때 돌발성 난청이 남았을 때 부작용에 비해서는 아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치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에 나온 대단히 연구인데요. 7가지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 한 700여 명이면 아주 환자분들을 많이 모아서 한 연구인데 초기 치료로 먹는 스테로이드, 고막 주사 아니면 둘 다 시행한 경우 요런 3가지를 비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치료를 안 했던 군보다는 요 3개를 했던 게 무조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요 3가지 먹는 스테로이드, 고막 주사 둘 다 했던 거는
통계적으로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상적으로 환자분의 청력도를 보고 저희가 환자분이 당뇨가 있거나 다른 어쨌든 부작용이 생길 찬스들을 보고 어떤 치료를 할지는 경험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는데 초기 치료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먹는 스테로이드를 썼거나 했는데 청력이 회복이 되질 않았어요.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 고막 주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근거가 되는 연구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통은 치료는 일 주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스테로이드 먹는 걸 했는데 청력이 회복되지 않았으면 일 주일 내에는 스테로이드 고막 주사를 해야 되고요. 그때 할 때는 보통은 뭐 2주 동안 4번 아니면 3 일에 1번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프로토콜은 아직은 통일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하는 거는 일 주일에 2번 총 4번 정도 하고 청력을 평가해서 청력이 좋아지면 추가적으로 조금 4번 정도를 더 하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효과에 대한 내용이고 치료를 했을 때 치료를 스테로이드 주사를 그러니까 초기 치료를 실패한 경우죠. 실패했을 경우에도 고막 주사를 했을 때는 거의 한 47% 정도에서 호전을 보였다는 얘기고 하지만 이 고막 주사를 스테로이드를 안 했을 경우에는 16%니까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초기 치료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고막 주사를 하는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 무조건 해야 되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면 돌발성 난청이 왔을 때 초기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고막 주사로 스테로이드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치료다. 그래서 병원에서 고막 주사를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아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돌발성 난청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달팽이관에 혈관 문제가 있을 걸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고 바이러스에 의한 달팽이관의 감염, 달팽이관의 염증 이런 거를 하나의 이유라고 한다면 그 반대쪽에 있는 큰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달팽이관의 혈액 공급이 좋지 못하면서 생기는 난청이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고압산소 치료는 고농도의 산소를 그러니까 100% 산소를 고압으로 환자한테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혈색소, 우리 헤모글로빈에 있는 우리 산소 포화도가 아주 높아지게 되죠. 이러면 만약에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제대로 조직에 공급을 못 하더라도 산소 포화도가 높은 우리 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달팽이관 안에 어쨌든 혈액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2주 정도 매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오셔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매일 치료를 하면 이러한 어쨌든 달팽이관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달팽이관이 괴사에 빠지는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압산소 치료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80데시벨 이상 난청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초기에 80데시벨 이상 난청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제가 이제 해 보면 본인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한 2-3만 원 정도 내는 경우도 있고 조금 그 시간을 길게 한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내셔야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비용을 많이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 병원 고압산소 치료실이고 저희는 1인실 챔버를 사용을 하는데 아주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인실 챔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효과는 똑같은 거고 그 고압의 산소를 우리 달팽이관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심할수록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초기 2주 이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 2주 이내에 빨리 시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초치료 실패 때 사용하는 경우에도 빨리 시작해야 달팽이관이 완전히 괴사에 빠져버리면 달팽이관 세포들이 완전히 괴사에 빠져버리면 어떤 치료를 해도 달팽이관 세포들이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경험이 있었던 케이스 2분, 좋아졌던 케이스만 2분 보여드리는데, 이분은 남자 51세 환자분이셨고 타병원에서 먹는 스테로이드를 쓰고 고막 주사를 2번 시행을 하고 2주 정도 지나서 내원하셨는데, 초기 저희 병원에서 왔을 때 청력 검사를 보면 한 80에서 90데시벨 정도로 아주 심한 오른쪽에 난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막 주사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고압산소 치료를 10회 정도 시행하고 3주 정도 됐을 때 완전히 정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은 여자 28세 환자분이시고, 저랑 같이 일했던 귀하는 교수님이 다른 병원에 또 오픈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던 케이스인데, 스테로이드 먹는 치료를 하고 고막 주사를 5번 정도 했는데 열흘 뒤에도 청력이, 젊은 여자분인데 이렇게 거의 하나도 안 들리는 거거든요, 오른쪽이. 이러면 이런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고막 주사를 4번 정도 추가로 하고 고압산소 12번 하고 2주 뒤에 봤을 때 저음역 때 아주 조금 난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음 변별력도 아주 좋은, 거의 이제 정상에 가까운 수준까지 청력이 좋아진 경우를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고압산소 치료가 만능은 아니에요. 만능은 아닌데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그냥 일반적인 치료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조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 어쨌든 그런 적응증이 되는 분들은 고압산소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달팽이관의 어쨌든 혈액 공급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달팽이관의 혈액은 뇌로 가는 혈관 중에 뒤로 가는 척추동맥 쪽에서 기원하는 혈관에서 들어가요. 글로 들어가는데 그 동맥에서 이제 기원을 하는데, 미로 동맥이라는 동맥을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혈액이 들어가는데요. 이 미로 동맥은 2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팽이관하고 우리 반고리관이 3개가 있거든요. 전방고리관, 후방고리관, 측방고리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달팽이관과 후방고리관을 공급하는 혈관은 여기 보면 총와우 동맥이라는 한 가지 혈관이 이 달팽이관과 후방고리관을 담당을 하고, 상방고리관과 측방고리관은 전정 동맥이라는 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갈래로 이제 달팽이관과 평형기관에 혈액이 공급이 되는데, 우리가 달팽이관과 후방고리관이 망가지는 거는 요 총와우 동맥이라는 요 가지가 딱 망가지면 달팽이관과 후방고리관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 해부학적으로. 이거를 제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한 건데, 이게 예전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했던 연구고, 왼쪽에 청력이 하나도 없는 케이스고, 근데 이제 우리가 평형기관의 기능을 파악하는 검사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후방고리관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에서만 기능이 떨어지고 달팽이관이 이렇게 하나도 안 들고 요런 2가지만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은 아마도 혈관, 아까 총와우 동맥이라는 혈관이 딱 망가지면서 청력이 떨어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이런 케이스들은 아마도 스테로이드는 혈관을 좋아지게 하는 역할은 없기 때문에 아마 고압산소 치료 같은 산소 공급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치료가 돌발성 난청에서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비슷한 연구를 했던 거고, 어지럼 동반했을 때 회복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후방고리관 기능이 떨어지면 어지럼이 당연히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달팽이관 기능이 떨어지고 후방고리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회복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스테로이드 약물이 그런 경우에 혈관을 좋아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후방고리관,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계층적 군집 분석이라는 분석 방법을 통해서 후방고리관 기능이 떨어진 경우들이 예후가 더 안 좋다는 거를 증명을 한 거고, 그래서 아무튼 후방고리관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달팽이관 기능이 떨어지면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치료 단독보다는 고압산소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치료를 실패했을 경우에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실 돌발성 난청 치료할 때 뭐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앞에 333 3분의 1은 완전히 좋아지고 3분의 1은 좋아지지만 후유증을 남기고 3분의 1은 전혀 좋아지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이 치료가 안 됐을 때 2-3개월이 지났을 때도 호전이 안 됐으면 저는 치료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은 되게 안타깝죠. 사실 한쪽 귀를 안 들리는 채로 앞으로 계속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치료가 안 됐을 경우에 자기 청력을 살릴 수 없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그 청력이 그 안 들리는 쪽 귀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면 일반적인 보청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쪽 청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잔청이 남아 있는 청력이 있다면 일반적인 보청기를 그쪽 안 들리는 귀에다 써볼 수 있고요. 근데 한쪽의 청력이 너무 나빠요. 너무 나쁘고 보청기를 쓸 정도도 안 되는 정도인데 근데 본인이 불편한 거는 한쪽이 안 들리는 것만 불편하다. 근데 한쪽이 안 들렸을 때 저희가 불편한 거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이 안 들리는 거. 일단 안 들리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한쪽 귀에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죠. 윙 삐 하는 소리가 계속 24시간 끊임없이 나는 거. 세 번째는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방향성을 구분을 못 합니다. 우리가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채로 한쪽으로만 들으면 그 소리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방향성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내가 한쪽이 안 들리는데 한쪽이 안 들리는 그것만 불편하다면 수술해서 넣는 기계가 있어요. 그것 중에 이식형 골두보청기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뭐 한쪽이 안 들리는 것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나는 이명도 너무 심하고 한쪽이 안 들리는 것도 불편하고 소리의 방향성도 불편하고 그리고 어음 분별력이라고 그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도 너무 나쁘면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한쪽이 안 들리는 경우에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 귀에 달팽이관에 전극을 넣는 거죠. 요런 기계인데 요거는 내부 장치와 외부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장치를 넣어 가지고 내부 장치는 이 전극이 달팽이관 안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극을 통해서 달팽이관을 자극해서 달팽이관은 망가졌지만 신경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신경을 통해서 뇌로 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은 제일 중요한 거 한쪽이 갑자기 안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 이비인후과를 가야 됩니다. 이비인후과를 빨리 가서 신속한 치료를 시작하는 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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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은 가능한 빨리 병원을 가서 청력 검사를 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초기 치료로 스테로이드 먹는 거나 고막 주사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치료다고 생각을 하고 스테로이드를 할 때 본인의 어쨌든 전신 상태나 그런 거에 따라서 경구를 할 수도 있고 고막 주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봐주신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결정을 해 주실 거고 만약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는데 청력이 돌아오질 않는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청력 검사를 해서 팔로우업을 하는데 청력이 안 돌아왔다. 그러면 반드시 추가적으로 고막 주사를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초치료 처음에 치료하고 아니면 구제요법이라는 초치료 실패했을 때 고압산소 치료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가능한 빠르게 하는 게 좋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하는 거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거는 문헌상으로도 그렇고 제 경험상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한 빨리 시작을 할 때 고압산소 치료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위치는 제가 청량리역 앞에 개원을 했고요. 이름이 저는 잘 듣는 이비인후과입니다. 잘 듣는 이비인후과. 돌발성 난청하고 또 어울리죠. 그래서 귀 하는 교수 2명하고 저희 코 하는 교수. 저희 잘 듣는은 사실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잘 듣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환자분 치료를 잘 듣게 하는 의미도 있어서 어쨌든 잘 듣는 이비인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사랑님께서 안녕하세요. 비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새 계속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들고 침을 삼키거나 힘을 주면 귀에 계속 찌꺽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귀랑 코랑 연결해주는 이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관 기능이 조금 나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관 기능이 떨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코를 통해서 바람이 고막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막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조금 떨어지면 귀에서 먹먹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고막 안에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귀에서 찌꺽거리는 소리도 고막을 잡아주는 근육이 너무 세게 당겨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소리가 날 수 있다. 이거는 돌발성 난청보다는 귀랑 코랑 연결해 주는 이관 기능의 문제일 가능성이 쪼끔 더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봐야죠. 그래서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만나러 한번 이비인후과는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당근 주스 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귀에서 우웅 소리가 들리고 주변 소리가 안 들렸는데 한 3초 뒤에 괜찮아졌다. 그냥 두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시야가 흔들리듯이 어지러웠고 이것도 3초 정도 있다가 괜찮아졌다. 찾아보니 돌발성 난청 증상과 유사하고 보통 이렇게 짧게 증상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나요?" 보통은 돌발성 난청은 그 난청이나 어지러움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3초 정도 있다가 회복이 됐다면 대개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돌발성 난청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요. 우리가 그 아까 달팽이가 와서 뇌로 가는 신경이 있었잖아요. 그 신경을 싸고 있는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이 달팽이가 신경을 맥박 뛸 때 자꾸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르는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어지러움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병하고 감별을 위해서는 그래도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정확하게 증상을 한번 보고 청력 검사도 한 번은 해 보시는 게 좋아서 그래도 이비인후과에서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리고는 싶습니다. 근데 좋아졌다면 대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고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나영 씨. "선생님 안녕하세요. 돌발성 난청을 예방하는 방법도 궁금해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사실 돌발성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예. 돌발성 난청은 젊고 건강하신 분들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생길 수가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돌발성 난청이 뭐 한 20대 젊은 남자분, 젊은 여자분인데 갑자기 생겨서 오셨어요. 근데 치료가 안 돼서 후유증이 남았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랬을까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잘못한 게 없죠. 잘못한 게 없는데 우연히 그냥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치료를 빨리 하고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노력은 해야죠. 그래서 생겼을 때 치료를 하는 거는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근데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 보면 돌발성 난청이 생겨서 오신 분들이 그 무렵에 되게 많이 피곤하고 무리를 했고 이랬던 분들이 많이 생겨서 오시기는 해요. 그래서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돌발성 난청이 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 없이 그냥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든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까망하양 님. 현재 20대 초반이시고 중학교 2학년 때 메니에르를 동반한 돌발성 난청이 있었다고 하셨고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아서 바로 괜찮아졌는데 그 이후로 1 년에 한 번씩 오른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면 청력이 크게 손상된 것 같지는 않다고 하시고 난청보다는 이충만감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혈관 확장제 처방을 받으면 바로 괜찮아지는 편인데 다른 줄 알고 이거는 제가 까망하님께 궁금한 거는 아마 어지러움이 있으신가가 좀 궁금하고요. 이제 메니에르를 동반했다고 하시니까 메니에르라는 병은 한쪽 귀에 돌발성 난청과 똑같이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기는 거는 똑같은데 어지러움을 그럴 때마다 동반을 하거든요. 갑자기 한쪽 귀가 꽉 막히면서 빙 도는 어지러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게 몇십 분에서 몇 시간 가고 또 좋아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질환이 메니에르라는 병이고 메니에르 병은 재발을 잘하고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잘하는 병이죠. 그래서 그런 메니에르라면 이건 돌발성 난청은 아니고요. 돌발성 난청이 어쨌든 범주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돌발성 난청보다는 메니에르고 그거는 재발도 할 수 있고 스테로이드를 쓰면 바로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청력 검사를 해 보면 그런 경우에 저음역대만 난청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고런 경우에는 저렇게 젊은 여자분들이 저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나영 씨. 치료를 빨리 받으려면 본인이 알아차려야 할 텐데 청력이 떨어진 느낌과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 일단 청력이 떨어지면 한쪽이 갑자기 안 들리면 먹먹한 증상이 있고요.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기면 특징이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갑자기 윙, 삐, 웅, 매미 소리 이런 소리가 그냥 괜찮다가 갑자기 확 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한쪽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대부분은 느끼시고요. 그러면 이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그러면 빨리 오셔야 된다. 와서 확인을 해야 된다. 요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제니 씨 며칠 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동안 삐하는 이명과 귀먹먹함이 1시간 정도 지속됐다가 괜찮아졌는데 돌발성 난청의 전조 증상으로 의심하고 주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1시간 정도 있다가 좋아졌죠. 아까 뭐 3초 있다가 좋아졌다는 분도 있었는데 좋아졌으면 지금 현재는 일단은 다행이지만 병원은 가야죠. 이런 게 있었다면 한번 확인은 하시는 게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받는 거는 그 선생님이 한번 보시고 아니면 청력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보시고 아마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한번 만나 보시고 얘기를 들어야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송이 채널님 아마 메니에르인 것 같고 메니에르병 그거랑 난청이 동반될 수 있나요? 아니면 어지럼증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원인? 아까 이제 메니에르병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쪽 귀에 생기는 거는 돌발성 난청하고 똑같고 갑자기 먹먹해지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다음에 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지러움이 생겨야 돼요. 어지러움이 꼭 생겨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왔다 갔다 보통 몇십 분에서 몇 시간 가고 그다음 좋아져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특징이 있다. 요런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지은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본인 목소리가 울리면서 먹먹하다고 하셨는데 한두 시간 후에 다시 괜찮아졌다고 찾아보니 해당 증상이 지속되는 게 돌발성 난청의 확률이 있다고 해서요. 이런 경우에 다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진료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증상이 다시 생겼을 때 받아야 할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증상이 나타났을 때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한 번이라면 한 번 한두 시간이라면 저는 쪼끔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두 번이다. 그러면 꼭 봐야죠. 그러면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꼭 만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 예약을 진료 예약은 저희 병원 한번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을 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인데요. 몇 년 전에 갑자기 어지러워 이비인후과를 다닌 후에 이명이 생겼어요. 계속 소리가 나는데 치료가 될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쪼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을 님은 처음에 어지러운 거죠. 어지러웠던 거죠. 어지러워서 이비인후과에서 아마 뭐 이석증이든지 뭐 전정신경염이든지 아마 이제 귀와 관련된 어지러움이라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60대 중반이시면 제가 보기에는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난청이 쪼끔은 있을 겁니다 아마. 아마도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고요. 저희가 이명이 생기는 거는 제가 이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명이 생기는 원인은 요렇게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청력은 청력이 쪼끔 떨어지면요. 우리가 청력이 떨어지면 머릿속에 뇌가 있잖아요. 머릿속의 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보다 쪼끔 잘 안 들리네?" 이거를 나한테 알려주고 싶어 해요, 머릿속의 뇌가. 이 청력이 나빠졌다는 거를 나한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거를 귀에다가 이제 알려주려고 그런 비슷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명이에요. 근데 이제 어지러워 가지고 이비인후과에서 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귀에 집중이 더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난청에 대한 이명이 평소에도 아마 쪼끔 있었을 텐데 그게 확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귀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니까 뇌는 더 막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이 귀가 이명이 있다는 거를. 그러면서 이명이 심해졌을 거고 그거는 청력을 보고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요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은 정도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쪼끔 더 나아지실 거고요. 청력을 보고 나서 아마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셔서 청력 검사를 해 보시고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나영 씨. 기존의 난청에게도 청력이 떨어진 느낌이 당연합니다. 기존의 난청에 있는 분들이 청력이 더 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비인후과 가서 돌발성 난청이
청력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남은 청력마저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청력이 나쁜데 그것마저도 잃어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가셔서 확인을 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예. 오늘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아무튼 말씀드리느라고 여러 가지 막 설명드리느라고 잘 설명이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제목과 똑같이 소리 없이 무섭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서 소리가 없는 건데 무섭습니다. 이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을 알고 주변 분들이나 누가 물어보셨을 때 이거는 빨리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치료를 잘 받고 꼭 정상 청력으로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